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외국인이 일본에서 쓸데없이 돈을 쓰는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30년 이상 거주하며 200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을 안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 일본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돈을 낭비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무심코 돈을 낭비하게 되는 12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관광객과 일본인의 실제 행동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관광객 함정을 피하며 일본을 현지인처럼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자에서의 고급 스시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진짜 스시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긴자의 고급 스시집으로 향하고 1인당 3만엔 이상을 쓰면서 SNS에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런 고급 스시집에 가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보통 1,500엔에서 4,500엔 사이의 예산으로도 훌륭한 스시를 즐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점심 스페셜을 제공하는 중급 스시집, 서서 먹는 타치구이 스시, 그리고 회전 스시입니다. 회전 스시는 빠르고 신선하며 정말 맛있습니다. 품질도 훌륭해서 현지인처럼 합리적인 가격에 진짜 스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본 현지의 스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관광객용 고급 식당보다 현지인이 가는 곳을 선택해보세요. 저는 초밥을 포함한 현지인이 방문하는 가게에서의 푸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게시판에 있는 제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도쿄 교통패스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무제한 교통패스에 푹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메트로를 72시간 동안 탈 수 있는 패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패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도쿄 메트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쿄에는 JR, 도에이, KO 등 20개가 넘는 철도 노선이 있고 다른 노선을 이용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중 지하철을 그렇게 자주 타지 않기 때문에 패스의 가치를 다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지 일본인들은 이런 패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카나 파스모 같은 IC카드를 충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유연하고 간편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6번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제한 패스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현지인처럼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합시다. 세 번째는 특급 열차표입니다. 일본은 전철망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특급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조건 더 빠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 이동에도 항상 특급권을 구매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급권은 돈 낭비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 열차나 크속 열차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특급 요금이 없어서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특급 열차를 이용하면 약 3,500엔입니다. 하지만 일반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1,500엔으로 충분합니다. 시간 차이는 약 20분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저렴한 교통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티켓을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분 일찍 도착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절약하고 싶나요? 네 번째는 화과자 만들기 체험입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일본 전통 과자인 와바시 만들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이 전통적인 일본 문화 체험이라 생각하고 5,000엔 이상을 내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와바시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문점에서 숙련된 장인이 만든 하나에 약 300엔짜리 완벽한 와바시를 구매합니다. 체험 클래스는 사진 찍기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외국인을 위한 관광 상품입니다. 일본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일본인들은 매일 정성껏 가정식을 만듭니다. 진짜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설탕으로 만든 장식보다 일본 가정식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제가 소개하는 일본 가정식 체험 식당을 확인해보세요. 제 웹사이트에서 예약하면 1,100엔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산이 아닌 상품입니다. 일본 여행 중 쇼핑을 가장 기대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다이소를 비롯한 일본의 쇼핑 스토어에 가면 모두가 흥분해서 물건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일본산이고 품질도 좋으며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품은 일본산이 아닙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면 많은 제품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도 있지만 품질이 낮고 쉽게 망가지는 제품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 제품이나 무작정 사지 않습니다. 원산지를 확인하고 품질을 체크한 후 정말 필요한 것만 고릅니다. 그러니 기념품으로 캐리어를 가득 채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스타일 포장만 한 싸구려 수입품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소에서 똑똑하게 살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한 이전 영상도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공항 면세점에서의 쇼핑입니다. 일본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서 서둘러 기념품을 사는 분들 많으십니다. 말차 키트캣, 도쿄 바나나 몇 박스 사면 귀엽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죠. 면세라서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비쌉니다. 많은 관광객이 모르는 사실은 공항 기념품 가격이 시내보다 거의 2배라는 점입니다. 일본 현지인은 공항에서 이런 제품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대신 시내의 드러그스토어나 돈키호테 같은 할인 매장에서 미리 구매합니다. 같은 상품, 같은 포장이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재미있는 일본 과자나 선물을 원하신다면 공항 도착 전에 미리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제품을 훨씬 비싸게 사는 셈입니다. 돈을 절약해서 여행 중에 더 좋은 곳에 사용합시다. 일곱 번째는 공항에서의 배송 서비스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많은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호텔까지 짐을 보내는데 3,000엔 이상을 사용합니다. 긴 비행 후엔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편리함에는 꽤 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여객 코인 로커를 이용하거나 호텔에 무료 또는 소액으로 짐을 맡깁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안전하며 훨씬 저렴합니다. 일본 대부분의 호텔은 체크인 전이나 체크아웃 후에도 짐을 맡아줍니다. 또한 주요 역에는 300엔에서 500엔 정도면 사용할 수 있는 코인 로커도 많습니다. 캐리어가 산처럼 많지 않다면 굳이 비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3,000엔으로는 맛있는 식사나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현명한 여행, 더 일본다운 여행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유료 전망대입니다. 스카이트리, 아베노 하루카스, 도쿄타워 이런 전망대에 오르려면 2,000엔에서 3,000엔까지 듭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이런 전망이 일본 여행의 필수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쿠에 있는 도쿄도청 전망대처럼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또는 고층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만 시켜도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즐기기 위해 꼭 비싼 입장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무료로도 멋진 도시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티켓을 구매하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더 스마트하게 경치를 즐길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투어에서는 유료 전망대 못지않은 무료 명소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아홉 번째는 사원에서의 고슈인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고슈인을 모으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고슈인은 신사나 절에서 받을 수 있는 손글씨와 도장이 담긴 아름다운 인증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은 스탬프 랠리처럼 고슈인을 모으기 위해 한 장에 1,000엔 이상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고슈인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신성한 참배의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고슈인은 보통 300엔에서 500엔 정도이며 참배 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관광지에서 장식용이나 관광용 고슈인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시인을 모으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일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집을 위한 소비인지. 무의미를 알고 접근하면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호텔 조식 뷔페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호텔 조식 뷔페에 매일 3,000엔 가까이를 지불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아침 식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 카페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샀거나 편의점에서 신선한 음식을 구입합니다. 총 비용은 약 600엔입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품질 좋은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빵, 따뜻한 커피 등으로 유명합니다. 현지인처럼 식사하면 하루에 2,000엔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여행 전체로 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호텔 조식이 정말 뛰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계란과 토스트에 과도한 돈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호텔 조식 뷔페는 하지 말고 근처를 산책해 봅시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의 시작을 시작해보세요. 11번째는 메이드 카페 등 컨셉 카페입니다. 일본의 메이드 카페나 콘셉트 카페는 많은 관광객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체험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가격은 저렴해 보이지만 숨겨진 비용이 점점 쌓일 수 있습니다. 음료 한 잔이 1,000엔일 수도 있고 테이블 차지나 시간 요금이 별도로 붙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주문과 요금으로 만엔 이상 결제하고 나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사전에 가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아예 이런 카페는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카페들 중 일부는 손님 응대보다는 수익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면 메뉴와 요금이 명확하게 표시된 가게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온라인 후기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는 일본에서의 팁 문제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면 모르게 돈을 낭비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팁 문화입니다. 특히 미국 등 팁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은 좋은 서비스에 팁을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팁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 택시, 호텔 어디서든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서비스 요금이 계산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와 미소만으로 충분한 예의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에 대해 돈이 아니라 말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고 민망한 상황도 피하고 싶다면 그저 마음을 담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